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정책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시고 지역 해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과 올바른 운정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 활동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김원순 의원 나오셔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 시간은 30분입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시에는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20분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제출하신 질문 요지의 범주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밖으로는 전쟁의 참혹함을 연일 언론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로는 나라 경제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참담한 실정입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는 수조 원씩 지원하겠다고 하고 재벌들의 부실 채권은 사주면서 사회초년생이 피해자의 대부분인 전세 사기 대책과 지원은 왜 못하는지 현 정부는 그들의 절규에 하루빨리 지원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종소세, 종부세 인하 등 상상 유례 없는 부자 감세로 60조 원의 세수가 구멍나 나라 살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연구개발 예산, 일자리 예산, 청년 관련 예산은 무더기로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 순방 예산 249억, 예비비 329억, 총 57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복지 예산은 대폭 줄이고 대통령 외유 예산은 대폭 늘리고 도대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정부가 예비 타당성까지 면제해준 KTX 남부내륙철도도 이제 언제 삽을 뜰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과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남부내륙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군수, 지방의원 모두가 국민의힘 여당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한 번이라도 올라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십니까? 여야를 떠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고성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소멸, 청년, 아이들, 어르신들, 수많은 당뇨 가재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교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성을 살리는 지혜를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정 질문 기회를 주신 최월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 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이상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온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 수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가족센터 공모 사업을 신청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라. 맞습니다. 가족센터 공모사업 신청 목적은 고성군은 기존 노후와 노후되고 협소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 이전 및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1인가정, 한부모가정,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단계 돌봄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출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육 부담 등 경감을 위하여, 아동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기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되고 협소한 장소여서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기려고 하는 곳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제 신축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온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옮기게 된 건 이제 예산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신축보다는 좀 효율적인 리모델링 쪽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항을 아시겠지만은 교통 문제라든지 이렇게 조금 번화가 쪽에 위치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도보나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교통 문제는 혼잡한 부분은 판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신축으로 가기에는 예산 관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위치적으로 또 번화가지만 시장이나 한 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판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옮기는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장소가 협소해서 옮기는 게 이유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지금 주차장 대수 6대, 지금 옮기려는 주차장 대수 6대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복개한 도로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주위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센터 들어가려고 지금 사용하고 있던 그분들의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용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용할 대상자는 어린 아이부터 우리 고성군민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곳에 아이들을 가게 한다는 거, 어른들을 모신다는 거, 그리고 저희들 여기 계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물론 3인을 존중합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리신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국장님도 아시죠? 몇 번에 걸쳐서 변경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적어두고요. 2021년 10월 5일 생활예술도시 복합화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4일 고성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신축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8일 교사리, 현재 제일 처음 검토했던 교사리에서
서해리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일 또다시 변경을 합니다. 서해리에서 전가족센터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또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일 서해리에 재확정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2023년 저번 주죠. 구산림조합으로 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여러 차례 장소 변경이 되었고 이 장소 변경을 위하여 사업이 늦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들의 불편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이 산림조합을 제가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왜 그 길을 옮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분야는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왕자왕 중심을 잡지 못하는 우리 행정과 지자체 장의 판단이 부족한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옮기게 되면 교통 문제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 부분도 해소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지만 진행되는 부분 잘 봐주시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부수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사업비 관계는 구체적으로 우리 저보다 여기 담당 또 네, 입장에는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고 저는 그게 원론적으로 조금 진행이 돼가지고 일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12월 말로 해가지고 완공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이 설계적인 부분이라가 절차적인 부분은 조금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를 아마 중순 쪽에는 완벽하게 완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사업 규모를 보면 수영장 그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1층, 그다음에 지상 1층, 2층, 옥상층까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24일 고성군수 후보자 토론회 당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 기간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 공약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걸 뭐네 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약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직접 못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오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은 그 여기에 차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였는데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뭐 절차적인 부분, 제가 설계부터 시공안까지 지금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을 처리해가지고 그 리모델링 하는데 국민 불편이 조금 잘 수 있더라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국민들이 소외가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공약하신 대로라면 벌써 마무리되고 그렇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한 점을 네, 알겠습니다. 좀 보완해가지고 좀 계약면에 계약 마련은 그거 일단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는데 그래도 좀 불편한 게 섭니다. 예, 그렇게 이번에 좀 참아주시면 이를 중선에는 완벽하게 시공해가지고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교수님 혹시 30평 단독주택 한 채 리모델링 아닌 새 집으로 짓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주택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조립식 서출하우스 예. 8 내지 9주 정도 걸리고요. 목조주택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지붕, 콘크리트 주택 3, 4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인데 3개월 걸린다고 원장답하셨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께 표를 얻고 싶은 마음에 공사 기간을 터무니없이 단축해서 공약했고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현혹해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표를 얻고 싶은 급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최소한 군수 후보자가 되시는 분이 공사의 기본과 절차와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고 상식에 어긋나는 공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교수님, 그는 공약의 후보 때의 이야기고 군수가 취임되고 나서의 실천을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다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도 선의와 우정을 가지고 저한테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해하는데 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지 예. 그게 공감하는지 묻고 예. 싶습니다. 예. 그럼 후보 시절에는 잘 몰라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고 아니 그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의혹이 있었어요. 의혹과 빨리 하고 싶었어. 기본을 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의원님 그 부분을 그렇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집중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좀 이해를 좀 하십시오. 네, 예. 지금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계획이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완벽하게 또 이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도 그 직접 그 현장 확인을 하셨지요. 네. 예, 확인하고 그래서 더 이제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아직까지 거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완벽을 이렇게 하고 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일을 늦어도 1월 안에는 전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아마 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예,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 빠른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행정에서는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 기간 동기를 맞추는 것,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국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예. 전지훈련 특화시설 애호도움 교육 사업에 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애호도움 공모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정 군수나 공무원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봤다 이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포츠 이 마케팅 도시에서 이제 스포츠 산업 도시로 이제 이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전직 군수가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아주 일과 성의를 내 가지고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첨단적으로 가자고 그런 하나를 의도해서 아마 그 민선 7기에서 아마 그게 의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이니까 취임하고 유의하는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뭐 뜻은 좋은 뜻으로 그걸 하면 했겠습니까?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사실 그 애호도움 건립사업 공모 사업에서 1차 탈락하신 건 아시죠? 1차 탈락을 했고 재수 끝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인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년 40개 이상의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2차 현장 평가에서
고성군의 내호동 건립을 통한 서포처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정이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동 하나만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어린 서포처 선수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자 노력한 고성군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 알겠. 얼마 압니다. 근데 제가 답변 드릴까요? 짧게 해주십시오. 참 그 부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들어와가지고 예, 존경하는 우리 김원순 의원님, 우리 그 여동 그 공모 사업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민선 7기의 사업들이 민선 7기 사업들 중에 제가 참 고민해가지고 포기한 게 바로 그 여동입니다. 그 에어돔이 우리 실층에 우리 고성군의 실층에 아파트라고 보니까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접지도 사실 없고, 그리고 지금 스포츠 뭐 상구장인가 스포츠 파크 상구장인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버리면 예, 그것도 사실 보면 그 주위의 비관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노예 위원님도 그런데 공이 그런 뭐 다 알고 계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고성 같은 실층에서 저게 뭐 에어돔이 안에 실내 공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운동하는 어린 선수들 이런 게 또 혹시나 폐질환이라든가 그런 질병이 올 수 있는 그런 또 우려도 있고 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의원님들도 현장에 경주에 가셔가지고 현지에 확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그 포기를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다니 예, 감사합니다. 예. 여도면 외국의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아직까지 기반지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 그거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남해안 근역 모든 지자체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대회 유치와 계절 전지훈련 등 동계훈련은 특화된 시설이 없고 남보다 앞서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에어돔 건립 사업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어린이 행사, 국민 노래자랑 등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 때 날씨와 관계없이 어떤 행사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반납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반납에 찬성도 했지만 그게 모두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화시설 에어돔을 실사용할 체육인 단체 그리고 행정, 의회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섞이 기울이고 심사숙고하여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반납을 추진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는데 사실 그것도 내가 좀 아까워 9kg 50이 참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9kg 50입니다 저기. 그래서 내가 해안면 쪽에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이게 또 법적으로 또 이게 다른 지역에는 또 배경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거는 군수님, 그거는 군수님이 텍스 나가실 문제고. 아니 그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보면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내 생각도 지금 에어돔을 요게 이 스포츠 초월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한번 풀어볼게요. 때문에. 그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원활한 예.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님, 그 여동 관계는 전체 의원님들이 경주 갔다 와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점은 뭐 잊으시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전체 의원님들이 의견을 한 것입니다. 회의를 통하거나 공소를 통해서 일어난 얘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걸 회의랑 거치거나 갔다 오시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발언하는 데 대해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시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예, 이해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여동 관계는 그렇게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원은 공모사업을 신청한 공무원과 현재의 공무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모 신청과 반납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불수하기 전에 벌써 뭐 저도 교육기관 이사도 하고 돼 있습니다. 네. 오래됐습니다. 예. 뭐 해수연도로 내가 뭐 구체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재단으로 바뀐 거는 2021년 5월 21일입니다. 여기에 사업에 대한 4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아동 청소년 육성 및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기획 및 지원을 하고 학교 교육 과정 연계 지원에 관한 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 사업,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사업, 지역 교육 발전 연구 개발 및 학술 활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교육재단 정관 제3장 임원에 보면요. 제3장 16조 임원의 종류와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위원님, 예, 변호사 위원님, 뭐 질문하는 거는 모르면 예, 모르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르는데 예. 내가 그걸 알아야 될 그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하루에 매일 수십 건의 결제를 하고 수십 건의 보고를 받고 그런 민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크게 그에 대해서는 또 교육재단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라든 그 문제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제가 개선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제가 지리자는 접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임원은 모르시면 모른다고 아 하시면. 이건 내가 뭐 아니, 예. 예. 그건 이해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17조 임원의 선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중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짐을 한다. 그리고 제19조 임원 해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1항 임원이 임기 중 다음 학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 법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리고 사회 통념상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위배되는 경우 또는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무리를 야기하였을 때 해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항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임원의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예. 작년도 2022년 11월 28일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이 회의록에서 이런 답변을 회의록에 있었던 내용을 2023년 5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답변 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2022년 11월 28일 교육재단 이사회 시 이사진들이 동관 사퇴를 의결하였다고 한 6회 정도 대답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의결이 혹시 무슨 뜻입니까? 아 그런 걸 나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의결은 예. 어떤 물으시면 안 의제, 되고.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그래, 합니다. 그런 건 뭐.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의결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그럼 원님, 없습니다. 원님 교수님, 그런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내려온 상을 내가 이사장도 아니고 야 그걸 뭐 그때까지 신경 쓰는 상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면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예, 말씀 예. 잘하셨는데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맞습니다. 예. 회의록에 보면 그러면 안건 상정이 되어야 되겠죠. 해임을 하려면. 근데 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의록에 보면 이런 의견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사의 3명이 개인 의견을 그냥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행정이 그래 안 합니다. 안 하죠, 그죠? 이 행정 시스템을 다 위원을 개설하신 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 시스템 행정하는 담당하는 행정 관계자들이 그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그건 예를